안녕하세요. 위케이크 세무사 최영호입니다. 오늘은 관리자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는 회사의 기본 정보, 그리고 회사 외부의 관리자, 또 회사의 내부 관리자, 이런 각종 권한을 설정하는 기능들이 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자동으로 스크래핑하는 홈택스 정보, 은행 정보, 카드 정보, 그리고 여신금융협회 정보,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기능들이 시스템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는 회사 정보 관리, 업무 담당자 관리, 외부 담당자 관리, 금융정보, 자동 수집,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사 정보 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정보는 기본 정보, 회사명, 이런 것들, 사업자 번호, 법인 등록번호, 주소, 이런 것들 쭉 세팅하는 거고요. 추가 정보 볼게요. 추가 정보는 통장 관리, 인권 관리, 사업자 등록증 관리, 이런 내용들을 시스템 안에다 넣어놓고 쓰시라고 하는 겁니다. 또 본지정 관리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특별하게 연관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 담당자 관리입니다. 업무 담당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각종 메뉴에 접근 권한과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대표 관리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 봐도 상관없죠. 또 격리도 대부분 다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직원들 같은 경우는 볼 수 있거나 쓸 수 있는 권한들이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회사의 통장 거래 내역이라든가 또는 다른 직원들의 급여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회하면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세팅을 잘못해 놓으면 나중에 큰 화를 입는다. 그래서 이게 세팅을 잘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급여도 여기 급여 내역 관리에 나의 급여 내역만 직원들은 조회할 수 있도록 세팅하셔야 되고요. 급여 내역 관리도 요거는 이제 관리자만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휴가 같은 경우도 특별 휴가 같은 것들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휴가 부여 현황 같은 경우는 관리자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금 관련된 내용은 사실 직원들이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자금 관련된 내용들은 다 막아놓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도 굳이 필요 없으면 막아두고요. 경비 청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관리자 정보도 당연히 막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각종 메뉴별로 거기에 어떻게 해요? 사람을 추가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추가해서 이 사람들이 시스템에서 볼 수 있거나 이렇게 세팅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사람들 아니면 요 지금 직원의 그 영역 안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에서 이렇게 계속 추가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업무로 만들어 놓고요. 어떻게 해요? 아예 다 막아놓고 전자계약만 열어주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전자계약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계약만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또는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네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 급여 같은 경우만 조회해서 볼 수 있게끔은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외부 담당자 관리가 있습니다. 외부 담당자 관리는 저희가 처음에 시스템 개발할 때부터 세무사하고 노무사가 이 시스템에 같이 공유해서 쓰자라는 생각을 갖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담당 세무사가 누구냐, 그리고 담당 직원이 누구냐, 이렇게 세팅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노무사도 이 시스템에서 들어와서 회사의 근태 관련된 내용만 가지고 볼 수 있도록 만든 게 이 노무사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 만들 때부터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만들어서 그런 점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정보 자동 수집입니다. 금융정보 자동 수집은 보시면 여기 조금 복잡해요. 이걸 좀 잘 봐주시면 되는데요.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은 홈택스 상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증서 등록을 누르면 이 인증서 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는 지금 이 맥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일반 인증서는 여기서 접속이 안 되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신용카드 매출은 여신금융협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어서 쓰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은행 계좌도 이렇게 눌러보시면 법인이냐 개인이냐 해서 이 해당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좌 클릭하시고 똑같이 공인인증서로 등록해서 쓰시면 됩니다. 대신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해당 은행에 먼저 등록이 돼 있어야지만 불러져요. 은행에 등록되지 않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 해당 거래 내역을 불러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반드시 은행 사이트에다 먼저 인증서를 등록하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거 뭐 사용 안 하시면 사용 안 함, 사용할 거면 사용함, 자동 수집 안 할 거면 자동 수집 안 함, 뭐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그거대로 화면에 자금 쪽에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도 똑같이 카드를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개인카드, 법인카드 모두 다 등록 가능합니다. 이게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제 개인카드가 많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등록해서 쓰셔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법인카드는 당연히 등록해서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마다가 사람이 볼 수 있는 권한을 따로 이렇게 추가해 놨습니다. 그러면 최영호, 서은주 이 두 사람이 이 카드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앞에 경비청구에서 이렇게 카드마다 볼 수 있는 권한을 개별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여기서 설정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현금계좌도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수집 이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수집 이력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홈택스의 매출 세금 계산서 내역이 스크래핑 되었다, 성공됐다 라는 거고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내역들이 쭉 보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스크래핑이 잘 되고 있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홈택스, 카드, 그 다음에 은행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스크래핑이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갖고 확인하고, 이 수동 스크래핑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전체 수동 스크래핑을 누르면 한꺼번에 스크래핑을 한꺼번에 다시 한번 돌려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스크래핑이 간혹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기 잠깐만, 실패가 어디 있을 텐데 잠시만요. 여기 이렇게 실패가 뜨잖아요. 이렇게 실패가 뜨면요, 왜 실패했는지 눌러볼게요. 통합인증 중복 로그인으로 해서 실패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로그인을 중복해서 로그인하면 스크래핑을 못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스크래핑은 언제 하냐면 새벽에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근데 새벽에 하지 않고 새벽에 누군가가 내가 스크래핑 전산으로 자동으로 돌 때 누군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인증서가 또는 만료되거나 그러면 스크래핑을 멈춰버려요. 멈춰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멈춘 사실을 알림으로 알려주거든요. 알림으로 알려주면 그 알림을 보고 여기 오셔가지고요, 그냥 전체 스크래핑 기간 세팅해서 한 번만 돌려만 주시면 자동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래핑 부분에 있어서 잘 안 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한 번씩 문의해 주시면 편하게 쓰실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제 스크래핑까지 다 말씀드렸으면 관리자까지 다 끝난 거고요. 지금까지 위케이크 솔루션 기능들 뭐 열심히 설명드린다고 드렸는데요. 굉장히 편하게 유저 인터페이스를 쉽게 만든다고 만든 게 위케이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웬만큼 지적 능력이 되는 분들은 간단하게 기능 구현이 다 가능한 시스템이니까요. 뭐 편하게 마음껏 쓰시고요. 언제든지 궁금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위케이크 홈페이지 통해서 궁금한 거 질문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위케이크 가이드 설명드린 최용호 세무사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